각종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최근 후분양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후분양은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집을 고를 수 있고 분양가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들은 경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여전히 선분양이 대세인 상황에서 후분양이 청약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 후분양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아파트 선분양제 그리고 후분양제의 차이점 살펴보고요. 장단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 분양 방식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분양 방식은 아파트를 짓기 전 분양하는 선분양과 어느 정도 짓고 나서 분양하는 후분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분양은 건설사가, 후분양은 소비자가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각각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선분양도 있고 후분양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이 분양 방식이 선분양제인 만큼 이것부터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꽤 오래 보편적으로 좀 지속이 돼 왔던 것 같은데요. 선분양제는 언제 도입이 된 겁니까? 네, 주택 선분양 제도는 지난 1977년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주택 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한 정책 당국이 주택 건설업체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택 건설업체들이 제도권 금융의 이자를 물지 않고 주택 수요자로부터 주택 건설 자금을 무이자로 직접 조달해 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당시만 해도 도시를 만드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선분양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겠군요. 네, 당시 민간 주택 건설 업체들이 모두 영세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속한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 유입 가속화에 따른 주택 공급 부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40여 년간 선분양제가 보편적인 분양 방식으로 인식이 돼 왔는데요. 이 선분양제는 말 그대로 집 짓기 전에 먼저 분양을 하는 제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선분양은 주택이 완공되기 전 먼저 분양을 진행하고 입주자의 계약금으로 건설대금을 충당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입주자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미리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부실 시공 등에 대한 위험 부담이 꽤 큰 편입니다. 네, 사실 이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으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입주자 입장에서도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또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선분양제가 일반화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부실 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 35,831건의 그 가구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8건이었던 부실 시공 사업장은 2017년에 무려 19건으로 증가했고요. 2018년 7월까지 10건이 적발돼 이미 전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중견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장에서 부실 시공이 발견됐습니다. 네, 부실 시공 등에 대한 위험 부담도 큰 편이고 그리고 사실 입주자 입장에서는 견본 주택을 보고 나서 청약에 나서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할 때 견본 주택과 다른 면이 발견이 되면 황당할 수밖에 또 없을 것도 같고요. 네, 실제로 도시 계획은 변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선분양 후 2년에서 3년 뒤에 입주할 때 보면 청약할 때 들은 설명과는 딴판인 경우도 적지 않죠. 특히 최근 들어 끊이지 않는 건설사와 소비자의 하자 분쟁도 분양 시점과 결과가 다르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할 때와 또 입주할 때 상황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선분양제 어떤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물건도 보지 않고 미래 가치만으로 집을 사는 만큼 투기성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선분양을 한 뒤 입주 전까지 아파트 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되기 때문에 투기 세력은 항상 존재하죠.
재건축 아파트 분양 때마다 붙는 로또 아파트라는 별칭도 사실상 선분양의 부작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택 분양 방식 중에서 선분양 제도에 대해서부터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사실 선분양제를 도입했을 그 당시에는 이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그 후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후 분양제 도입이 여러 번 검토가 되기도 했어요. 네, 1995년 선분양제도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서 정부가 1997년부터 시장 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2003년 초 노무현 정부 인수위 시절 후분양제 도입 방침이 결정됐지만 당시 건설교통부 등의 미온적인 태도로 후분양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선분양제가 여전히 대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 후분양제는 선분양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일정 부분 지은 후에 분양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 수요 차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사의 자금난 우려가 있고 입주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 것 같은데 또 현재 우리나라의 이 보편적인 분양 방식은 선분양이지만 원래는 후분양이 원칙이라고요? 네, 현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원칙은 아파트를 짓고 난 이후 분양, 즉 후분양입니다. 선분양을 하려면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땅을 모두 확보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적 보증이나 시행사와 건설사 두 곳의 연대 보증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후분양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사실 좀 찾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뭐 예외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잖아요. 네, 약 40년 동안 선분양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단 건설사에게 자금 부담이 거의 없으니까요. 착공만 해도 계약금을 받을 수 있고 공사 중간에도 중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다음 사업 준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금을 투입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면서 공사비를 충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 최근에 후분양을 도입한 아파트가 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후분양으로 청약을 한 단지가 나왔다고요? 네,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는 2016년 1차 분양 후 3년 만에 남은 물량을 후분양으로 모집해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37대 1을 기록했는데요. 최고 경쟁률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C타입에서 128대 1을 기록했습니다. 2016년에 1순위 청약 접수를 했을 때 평균 경쟁률은 2.4대 1이었으니 아무래도 경쟁률이 크게 오른 셈인데요. 후분양에서의 가격이 최초 일반 분양가보다 1억에서 2억 원씩 올랐지만 청약 결과는 그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네. 사실 이 선분양으로 진행이 된 아파트는 가상의 집을 보고 이 분양 결정을 내려야 되지만 후분양 아파트는 실제로 지어진 집에서 뭐 내부 마감 등을 입주할 때와 똑같은 조건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후분양 물량이 더 나올까요? 네, 서울 은평구의 다른 아파트도 5월에서 6월에 128가구를 추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응암 2구역 조합은 2017년 이 단지 일반 분양분을 공급했지만 단지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2개동을 추가로 지었기 때문에 그만큼은 후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반 분양을 먼저 진행한 후에 나머지 물량을 후분양으로 진행하는 경우 말고 이게 아예 처음부터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도 있습니까? 네, 재건축을 진행 중인 과천 주공 1단지는 처음부터 후분양을 선택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기 어렵게 되자 후분양을 결정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높아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못 받게 되자 후분양을 선택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현행법상 선분양 방식에서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후분양은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주택사업가가 아파트를 선분양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반드시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하는군요. 그러면 이 분양 보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아예 분양을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왜 그런 제도를 의무화한 걸까요?
네,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나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공 및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보증을 통해서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는 사실상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후분양 제도에서는 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분양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없이 시공사 연대보증만 있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으니 분양가 책정에서 훨씬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과천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겠네요? 네,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당 단지는 전체 공정률 80%를 넘어선 올 하반기에 일반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변 단지 시세가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중반 후반을 넘기 때문에 분양할 쯤에는 4천만 원 안팎까지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겠냐는 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경기도 과천시와 같은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후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이렇게 후분양을 선택하는 단지들이 있을까요? 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 통합 재건축 조합도 일반 물량 509개 가구를 후분양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단지들이 후분양을 고민했었는데요. 올해 들어 아파트값이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선분양을 하자는 의견도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작년, 재작년과 올해의 이 부동산 상황이 또 많이 다르다 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이 최근에 후분양 단지의 청약 결과가 또 좋아서 그런지 후분양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높아질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후분양은 건설사와 조합 모두에게 이익이 있어서 후분양이 확산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도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조합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정부는 이 분양 방식을 두고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후분양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부터 공정률 60% 이후 단계부터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업체는 공공택지 우선 분양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그건 통상 아파트 골조 공사가 끝난 시점부터 분양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 예정자를 모을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이군요. 네, 후분양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의 용자 한도나 금리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 중이고요. 후분양을 추진하는 민간 건설사에게는 공공택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후분양 제도를 장려하는 모습인데 사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쉽게 후분양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민간 건설사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팔리지 않거나 공사비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쉽게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견 건설사들은 후분양제를 선뜻 도입하기도 어려운데요. 대형 건설사는 자금 조달 능력이 있어서 후분양제로 하더라도 시공이 가능하지만 중소건설사는 건물을 먼저 지을 돈을 은행 등으로부터 구하기 힘들어서 분양사업 자체에 참여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도 있겠군요. 아무래도 중견 건설사로서는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네, 그래서 후분양이 확대되면 대형 건설사와 중소건설사, 서울과 지방 사이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대형 건설사 중에서도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는 건설사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또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는 후분양을 해도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겠지만 지방은 아무래도 선분양을 해도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후분양을 하면 미분양 우려를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예비 청약 수요자들 입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다수는 좀 반길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가운데서도 입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분양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분양의 경우 통상 2년에서 3년이 되는 준공기간 등 동안 사회에서 6회에 나눠서 중도금을 내는 방식이지만
후분양제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후분양제 바람이 불면서 오늘 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각각 제도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잘 비교해보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